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신 여러분과 함께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이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는 지금이 딱 중요할 때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전략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하죠. 내신 5등급제로 바뀌고 또 고교 학점제 본격 시행되고 변화가 많아서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내신부터 좀 볼까요?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 경쟁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한두 과목이라도 좀 낮은 등급 받으면 수시 준비에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등급 구간이 넓어지니까 상위 등급 받기는 좀 수월해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한 번 낮은 등급 받으면 이걸 만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단순히 점수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이번 중간고사 준비 과정 전체를 한번 복기해 봐야 해요. 내가 총 얼마나 공부했는지, 과목별로 출제 경향은 좀 파악했었나? 내 약점은 뭐였지? 그리고 공부 방법은 효율적이었는지, 심지어 휴대폰 사용 같은 학습방해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런 걸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 주는 스터디덕 같은 앱에서 제공하는 타이머나 학습 분석 기능 같은 걸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도구를 써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바로 나는 정시파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합니다. 정시도 뭔가 달라지는군요. 이제 수능만 잘 보면 끝,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주요 대학들, 서울대도 그렇고요. 정시에서도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평가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수능 성적만으로 딱 결정되던 시대는 이제 좀 저물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죠. 그래서 남은 기간 내신 관리는 수시든 정시든 여전히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기말고사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 출제 경향 좀 더 파악하고 내가 뭘 자꾸 틀리는지 그 실수 유형을 점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성적 말고도 이제는 어떤 과목을 듣느냐, 이게 또 중요해진다면서요. 고교 학점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고교 학점제, 이게 대입이랑은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관리가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5등급제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변별력이 좀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학이나 의대 같은 인기 학과들은 교과 성적 외에 면접이라든지 서류 정성평가,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걸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과목 자체가 스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벌써 2028학년도 모집 단위별로 이런 과목 듣고 오면 좋다 하는 권장 이수 과목을 발표하고 있어요.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 같은 곳들이요. 와, 그럼 진짜 1학년 때부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 생각해서 관옥 선택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쉬워 보이는 것만 고를 순 없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희망대학과 전공에 맞춰서 과목 이수 계획을 짜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하고 교과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정시에서도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막 비교과 활동 채우는데 너무 힘 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진로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요. 이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도 1학년 때부터 바로 신경 써야 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세특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수행평가 잘하는 걸 넘어서요. 넘어서요? 네. 자신의 희망 진로랑 연결해서 내가 이 과목에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뭘 탐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세특은 담당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보고 적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업 활동 안에서 내 강점을 어떻게 드러낼지 그 전략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인터넷 검색만 하기보다는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학종 가이드북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합격, 불합격 사례 같은 걸 좀 참고하면 좋아요. 아, 그런 자료들이 있군요. 네, 합격생들 학생부 요약본이나 어떤 과목 들었는지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게 바뀌네요. 내신 관리 방식도 그렇고 과목 선택 중요해지고 세특도 챙겨야 하고 심지어 정시 평가 방식까지 야, 이거 정말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8 대입 변화는 좀 큰 틀의 변화라서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울대 개편안 보면 정시에서도 수능 영향력은 좀 줄고 학생부 교과평가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네.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의학 계열도 수능 성적이랑 학생부 교과 평가 이걸 같이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대학마다 이런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학생부 성적 반영 방식, 수능 최저 기준, 전형 방식, 평가 기준, 권장 이수 과목, 수시, 정시 모두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은 결국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내 목표 대학이랑 학과를 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났으니 잠시 시간 내서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먼저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습 전력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뭐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집중 시간을 관리해주는 타이머 앱 기능이나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주고 코칭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뭐 스터디독 같은 앱들이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 네. 특히 혼자 계획 세우기 좀 어렵거나 집중력 유지가 힘든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고등학교 생활 초반부터 내 미래 목표랑 연계해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그 과정을 또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남들보다 좀 일찍 파악하고 준비하는 학생에게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대학들이 점수 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점점 더 주목한다면 앞으로 2, 3학년 때 선택할 과목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나만의 스토리? 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